자, 이제 29번, 3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9번, 30번 이제 어렵죠? 이제 어려운 거를 이제 각오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어렵죠? 29번입니다. 자, 꽃의 모양이 지금 다 4개 다 다르죠? 이거 마지막 거는 이제 무궁화네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딱 올라온 게 무궁화네요. 그래서 무궁화까지 포함된 이 4가지의 꽃과 초콜릿 2개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긴 2개를 5명의 학생에게, 자, 사람은 무조건 다르다고 했죠. 사람은 무조건 다릅니다. 그래서 A, B, C, D라고 써놓겠습니다. 자, 요게 사람입니다. 이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그러면 하나씩은 꼭 나눠주란 얘기니까 하나씩 나눠주다 보면은 한 명이 2개를 받겠죠. 한 명이 2개를 받겠죠. 그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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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럼 그 2개를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2개를 받는데 그 2개를 받을 때 초콜릿 2개를 받을 것이냐, 초콜릿 아니면 초콜릿 꽃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꽃 받을 것이냐, 이렇게 나뉘겠죠. 이렇게 나누니까 이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수능은 문제가 어려우면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요렇게 3가지로 다 구분 지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 과정을 하나 틀리면 답이 틀려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5명의 사람에게 6개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5명의 사람에게 6개를 나눠주려면 1개, 2개 나눠줘야겠죠. 근데 그때 2개가 초콜릿이 2개냐, 꽃이 2개냐, 아니면 초콜릿 하나, 꽃 하나냐, 이렇게 3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초콜릿 경우부터 하겠습니다. 자, 초콜릿 2개를 한 명한테 줄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 2개를 일단 한 명한테 주겠죠. 그럼 누구한테 줄 거예요? A, B, C, D, E. 일단 줘야 되니까 5가지 줄 수 있겠죠. 5명한테 줄 수 있으니까 5. 그래서 5를 곱했으니까 특정 짓습니다. A가 초콜릿을 받았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B, C, D한테 꽃을 1개씩 나눠줄 건데 순서대로 나눠줘야겠죠. 왜? 사람은 다르고 꽃도 다르니까. 순서대로 4명에게 4개를 나눠줍니다. 순열이죠. 4피사. 4피사가 됩니다. 4피사는 4팩이죠. 그래서 5 곱하기 4팩은 24가지니까 120가지가 나옵니다. 자, 초콜릿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초콜릿과 꽃입니다. 자, 지금 초콜릿과 꽃은 초콜릿 하나와 꽃 하나를 줘야 돼요. 그러면 꽃을 하나 골라야죠. 자, 초콜릿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초콜릿은 그냥 한 가지고 꽃 4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게 4가지. 자, 요게 꽃 고른 겁니다. 꽃 고른 거. 됐죠? 그럼 꽃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꽃과 초콜릿 받는 2개를 받는 사람을 1명 골라줘야죠. 그게 다시 5가지. 그래서 A, B, C, D 중에서 5를 곱했기 때문에 A가 받았다고 특정 짓겠습니다. 그럼 A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B, C, D가 꽃 3개와 초콜릿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꽃 3개와 초콜릿 하나, 이거는 다 구분이 되죠. 초콜릿 하나니까 초콜릿 하나와 꽃 3개, 꽃 3개는 구분이 되고, 그럼 또 4명한테 4개를 나눠주면 됩니다. 4피사. 그래서 5, 4, 20 곱하기 4피사, 4팩이죠. 24를 곱하면은 480까지가 나오죠. 됐죠? 이제 꽃 나눠줄 겁니다. 꽃. 그럼 꽃이니까 한 사람이 꽃 2개를 받은 거죠. 근데 꽃 2개를 받을 때 장미 받고 무궁화 받는 거랑 무궁화 받고 장미 받는 거는 똑같은 경우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4C로 일단 꽃을 2개 뽑습니다. 꽃을 뽑았죠? 이게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이 2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A, B, C, D, E 5가지 5. 됐죠? 그 다음에 5를 곱했기 때문에 A가 받았다고 특정 짓겠습니다. 그럼 A가 이 꽃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초콜릿을 4명한테 나눠줘야죠. 근데 4명한테 나눠주는데 초콜릿 2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으로 풀어야죠. 왜? 똑같은 게 2개니까.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안 되죠. 순서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럴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으로 풀죠. 그래서 4명에게 4팩 나눠줄 건데 초콜릿 2개가 겹치기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4C는 6이죠.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은 24, 2로 나누면 12. 6, 5, 30 곱하기 12니까 360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더하면 120 더하기 480 더하기 360이 돼서 이게 600이죠. 그래서 960까지가 됩니다.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울 뻔도 했지만 경우의 수를 나눠서 각각의 케이스를 풀었더니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를 연습을 좀 해둬야 됩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경우의 수를 더 잘게 잘라야 될 때가 많아요. 이제 30번입니다. 30번은 진짜 어려웠죠. 30번은 고2에서 문제가 이 정도 어려우면은 그냥 무난한 거예요. 그냥 조금 어렵습니다. 30번입니다. 자, 함수 fx. 그러니까 30번 같은 경우는 문제도 길죠.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은 반드시 틀립니다. 무조건 틀려요.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해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그 다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고, 정리를 식을 하고, 그 다음 밑에까지 읽어서 뭘 찾는 건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자, fx는 루트 무리함수네요.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에 대해서 집합 x가 2보다 크다에서 정의된 함수. 자, 거기까지. 지금 a가 2분의 3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2분의 3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무리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근데 이 출발하는 점이 루트 a로 묶으면 a분의 3이에요. 그래서 a분의 3,2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무리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a분의 3이 얼마인지 빨리 찾아야죠. 근데 a가 2분의 3보다 커 나갔다가 나와 있어요. 2분의 3보다 커 나갔다. 그럼 역술치해 보겠습니다. 역술치하면 a분의 1이 역술치하니까 부동반 바뀌겠죠. 3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 a분의 3이니까 3을 곱해야겠죠. 그럼 3을 곱하니까 2보다 작고 나갔죠. 그래서 a분의 3이 2보다 작고 나갔다.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은 그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라는 거는 fx와 f의 역함수 중에서 fx가 작은 경우에는 fx를 선택하고 fx와 f 역함수 중에서 f 역함수가 작으면 그 작은 역함수를 선택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fx와 f 역함수를 비교해서 작은 거를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fx와 f'x를 그래프를 그리든지 아니면 식을 찾아서 식에 대입하든지 해서 둘 중에 작은 거, 그래프로 따지자면 아래에 있는 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하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1부터 대입을 한다고 했어요. 대입을 한다. 1부터 대입한다. 게다가 이거는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1부터 대입하면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n에 대해서 gx의 그래프는 아까 전에 작은 걸 선택한다고 그랬죠. 작은 걸 선택한 그래프와 직선 요것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hn이라 하자. 그러면 h라는 거는 누가? y는 x 빼기 1이 gx와 만나는 점의 개수. 이것이 y는 x 빼기 3과 만나는 점의 개수. 이 두 개 갖고 h는 y는 x 빼기 2가 gx와 만나는 점의 개수. 이게 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얘네들은 개수가 똑같고 얘가 개수가 좀 더 많다. 이때
G사가 이거일 때 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 말고 요 위에까지만 풀어야 되니까 요 위에까지 그래프와의 교점을 알아내려면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는 A가 양수였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를 좀 큼지막하게, 아까 전에 출발점이 a분의 3,2였는데 a분의 3,2. 근데 a분의 3이 2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2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쯤에 출발할까요? 이쯤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래서 이 함수가 fx라면 역함수는 y는 x축에 대해 대칭이죠. 그러니까 일단 역함수를 지금 찾지 말고 바로 찾는 게 아니고,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꼭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 점은 이제 2,a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서 y는 x축과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딱 대칭 관계죠. 그럼 요때 누구를 선택한다고? 아래에 있는 거, 작은 거,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거. 여러분은 뭐 사인펜이나 이런 걸 칠하면 되겠죠? 문제 푸실 때 볼펜은 못 갖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요게 뭐가 된다? 이게 gx가 된다. 지금 요 함수가 gx 함수입니다. gx. 작은 거 선택한 거. 이때 x 빼기 1, x 빼기 3 개수가 같고 x 빼기 2는 조금 많다. 자, 그러면 저 직선을 생각하기 전에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은 전부 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 y는 x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근데 아래쪽 1 내릴게요. 아래쪽 1 내리면 1이 얼마큼 내려가죠? 잘 모르겠죠. 왜? 우리가 a분의 3을 정확하게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1을 내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내려볼게요. 조금씩. 자, y는 x가 몇 점에서 만났죠? 한 점. 교점이 한 점. 그다음 조금 내려오면은 요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두 점. 그 두 점에서 계속 만나다가 요점을 딱 지나갈 때 몇 점? 세 점. 이렇게 지나가면 세 점. 좀 더 내려가면 또 세 점 되다가 접할 때가 이게 접하면은 하나, 요 위에서 두 점. 접할 때 내려가 버리면 다시 한 점이 되죠. 한 점.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몇 점이 나온다? 한 점, 두 점, 세 점, 두 점, 한 점이 나온다. 근데 처음 한 점은 언제? y는 x일 때. 이건 정확하게 알죠? y는 x일 때 한 점. 그 다음에 두 점이 됐다가, 그 다음에 요 점 지나갈 때 세 점 됐다가, 계속 세 점 되다가 접하면 두 점, 더 내려가면 한 점이 됩니다. 자, 요것도 무슨 느낌이냐면은 객관식 21번 느낌이에요. 객관식 21번 풀 때 어디로 연결된다? 극한으로 연결된다. 삼각형 두 개가 나와서 겹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원 두 개가 나와서 겹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또는 얘처럼 그래프 그려가서 직선이 지나가면서 겹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를 그래프, 새로운 함수 hx라고 정의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서 자극한과 우극한 비교해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또는 극한값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21번과 30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 30번을 매우 열심히 모르면 또 보고 알 때까지 봐야 됩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피하면은 수능 점수는 안 나옵니다. 이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딪혀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직 2학년이고 뭐 1년 이상 남았죠. 연습 꾸준히 하셔서 실력 기르시면은 나중엔 결국에는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점이 지금 1, 2, 3, 2 이렇게 나왔는데 한 점일 때는 y는 x가 명확하죠. 딱 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x 빼기 1과 x 빼기 3의 개수가 똑같다 그랬는데 한 개는 안 되는 거죠. 한 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 점이 x 빼기 1, x 빼기 3이고 이 세 점이 x 빼기 2가 되는 겁니다. 얘가 세 점 됐을 때가 y는
x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y는 x 빼기 2. 그 y는 x 빼기 2일 때 요점을 지나간 거기 때문에 요점을 지나갈 때 세 점을 딱 나왔기 때문에 얘가 x 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요점을 지나갈 때도 세 점이었지만 조금 내려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지나갈 때도 x 빼기 2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점이 아까 전에 2, a분의 3이었습니다. 요점을 대입해서 답을 찾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요점을 지나갈 때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려가게 되면은 세 점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제 실수를 방지하시고 여기서 여기 실수하지 마시고, 그럼 이건 일단 안 되고 특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두 점은 위에서 두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y는 x가 아니라 조금만 내려와도 두 점이지만 이 세 점 지나갈 때보다 조금만 커져도 두 점이죠. 그러니까 계속 두 점인 거죠. 두 점. 그러니까 얘도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특정되어 있냐? 얘가 특정되어 있죠. 얘가 언제였죠? 접할 때였어요. 접한다는 건 딱 접할 때. 이 하나밖에 없죠. 얘가 접할 때에 두 점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x 빼기 1이 더 밑에 있나요? x 빼기 3이 밑에 있나요? x 빼기 3이 더 밑에 있죠. 그러니까 y는 x 빼기 3이었을 때 딱 접했던 겁니다. 위에는 x 빼기 1이 지나갔겠죠. 그럼 밑에는 x 빼기 3이 딱 접했던 겁니다. 이렇게요. x 빼기 3이 딱 접했던 겁니다. 그럼 x 빼기 3이 딱 접했기 때문에 x 빼기 3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야겠죠. 자, x 빼기 3이 접한 여기는 빨간색 역함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역함수를 구해야죠. 이제 여기는 이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역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역함수 구하지 않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하지 않는 거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해야겠죠. 그래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는 맨 위에 써있던 fx는 자, 요 함수의 역함수 찾겠습니다. fx라는 건 y고 역함수라는 거는 x와 y의 자리를 바꿔 적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나오죠. 그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2를 먼저 이항을 하고, 자, 루트는 혼자 있어야 됩니다. 2를 먼저 이항을 하고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양변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ay 빼기 3. 다시 3을 이항하겠죠. a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그다음 a로 나눕니다. a로 나누니까 y는 a분의 1 x제곱 빼기 4x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 빼기 3과 연립해야겠죠. 자, 연립했을 때 둘이 뭐가 되면, 둘이 접하면, 그럼 접한다니까, 연립해서 접한다는 건 판별식이 0이 되면,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판별식을 써서 a 값 찾아내야죠. 그래서 둘이 연립합니다. 그럼 a분의 1 요 값이 x 빼기 3과 같으면 되는데, a를 분배법칙 하느니 그냥 양변에 a를 곱하는 게 낫겠죠. 아까 a는 0보다 큰 양수였으니까. 그래서 a를 양변에 곱합니다. 그래서 x제곱 요 값이 a를 곱해서 이렇게 되고,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판별식 씁니다. 판별식은 짝수공식이 안 되죠. 짝수공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니까 그냥 4 더하기 a로 써도 되겠죠. 제곱할 거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 자, 판별식이 0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8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 자, 인수분해 잘 되죠.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은 0. 아까 a는 양수였습니다. 그래서 a는 6이어야겠죠. 됐죠? 지금 a 6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fx는 6x 빼기 3 플러스 2가 되고, 이거 역함수는 아까 여기 찾아놨죠. 여기 찾아놨기 때문에 6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gx가 되는 거죠. 됐죠? 이제 물어본 거 G4입니다. G4는 이제 4를 대입해서 이 둘 중에 작은 게 답이 됩니다. 작은 거. 근데 밑에 게 답이 되겠죠. 왜? 위에 거는 루트잖아요. 그래서 대입해 볼게요. 일단 4를 대입하니까 루트 21 더하기 2. 대충 이게 4점 얼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6점 얼마가 됩니다. 그다음 밑에 거는 4 대입하니까 6분의 1 하고 4, 4, 16, 4, 4, 16. 그러니까 그냥 7이죠. 6분의 7. 밑에 게 훨씬 작죠. 그리고 루트는 마킹을 못하니까 이런 거는 눈치껏 밑에 게 작겠구나 라고 해서 밑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6분의 7 나오니까 6분의 7이 돼서 6과 7을 더하면 답은 이제 13이 되겠죠. 13. 답은 이제 13이 됩니다. 자, 30번 한번 풀어봤는데 뭐 그렇게 풀어보고 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죠. 근데 이거를 설명을 들으면 왜 알 것 같은지 아세요? 문제를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를 해석을 못해서 난 이건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를 해설을 들으면 별로 안 어려웠네? 에이, 난 이거 다음에 풀 수 있어.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 또 시험에 나오면 이거 모르겠는데? 설명 들으면 이거 할 수 있네? 이러는데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수능장 가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어야 됩니다. 자, 수능 시험은 출제되어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와 똑같은 혹은 유사한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럼 반드시 수능장에 갔을 때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연습을 미리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모르겠는데 바로 해설 이게 아니고 혼자 좀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줄 한 줄 끊어서 첫 번째 줄은 이게 무슨 뜻일까? 두 번째 줄은 또 무슨 뜻일까?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못하겠지만 좀 하다 보면 첫 번째 줄은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까지 해석되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해석이 되고 근데 끝까지 해석이 되는데 답을 못 찾아? 그럼 나중에 또 설명을 듣고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처음 보는 문제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해석이 되고 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고2면은 아직도 배울 게 훨씬 많죠. 1학년 때 배운 것보다 2, 3학년 때 배울 게 훨씬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새로운 걸 많이 배워야 될 시기고 많이 배우고 노력하는데 일단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를 무조건 나 몰라 이거 못 풀어 이게 아니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연습하세요.